바뀐 제도가 이렇다라는 건 알겠는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바뀐 제도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걸 활용법 위주로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ISA 계좌와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둘 다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둘 다 없으신 분들 이렇게 각각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ISA 계좌랑 연금 계좌랑 둘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겠죠? 이런 분들은 바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가요? 일단 첫 번째는 ISA와 연금 계좌를 둘 다 보유했을 경우에 ISA 제도가 2016년 3월에 시행됐을 때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소 가입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상태일 거예요. 그럼 처음에 설정했던 5년 만기가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바로 해지해서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연금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불어난 수익금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ISA 계좌에서 계속 운용한다라고 하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금으로 전환해서 나타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3.3에서 5.5%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율이 연금 계좌가 더 유리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훨씬 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유리하다는 얘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체 금액의 10%, 즉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 3천만 원 미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분들은 한도가 이미 계속 2월돼서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납입하고 전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만 IS에 있었던 분이다. 근데 지금 뭐 어차피 3년은 지났다. 그러면 1,000만 원 추가로 쳐서 3천만 원 한 다음에 넘기면 300만 원 다 세액공제 받는데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세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초과해서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ISA에서 전환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노후 자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이 한도를 채워서 넘기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 ISA 계좌만 가지고 있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연금 계좌는 없으시고. 이런 분들은 어떤 활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ISA 계좌가 3년이 지났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직 3년이 안 지났다라고 하면 세제 혜택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최소 3년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3년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만기를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기를 5년으로 설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도 바뀌기 전에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은 지난 시점이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는지를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처음에 설정한 만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3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계좌를 가입한 게 3년 지난 것만 체크를 딱 그냥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만기가 아직 남았어도 난 이미 3년 지났다라고 하면 그냥 해지해서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왜 빨리 하면 좋은 점이 이게 3년마다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미 3년이 넘었으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에서의 세제 혜택 받으시고 ISA 다시 개설해서 3년의 가입 기간을 빠르게 채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ISA 계좌는 없어요. 연금 계좌만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그 제도 활용할 때 어떤 팁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ISA를 하루빨리 만드셔야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입 기간 3년을 내가 뭐 돈을 내야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넣어놓고 가입 기간을 흘려보내면 3년이 차잖아요. 그럼 차는 시점에 과거에 쌓였던 한도가 2월된 거를 한 번에 납입해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ISA를 만들어서 가입 기간 채워놓고 그때 이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걸 한 번에 납입해서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모두 사용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시간이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ISA 계좌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계속 쳇바퀴 돌도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10,000원이라도 넣고 빨리 만들고 또 굴리고 돈은 나중에 그때 생기면은 한도가 계속 2월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넣으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요약하면은?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3년 뒤에 채우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비과세까지도 가급적 사용하고 넘기시는 게 두 가지 계좌의 세제 혜택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ISA 계좌도 없고 연금 저축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둘 다 가지시는 게 다 좋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들이 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말씀을 안 드린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아, 2023년도가 되면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에 펀드나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해서 네. 발생하는 매매 차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다 비과세잖아요. 예. 물론 대주주를 제외하고서는. 예, 국내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3년도부터 예.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인가 뭐 그런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절세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없는 분과 사이에서는 뭔가 이제 세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절세 통장의 한도를 2023년까지 계속해서 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그 절세할 수 있는 그 룸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때 바뀔 때 예를 들어 그때도 뭐 계속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예. 지금 만들어 놓으면 그때가 뭐 2021년, 2년, 3년이면은 3년이 지나면은 6천만 원 한 번에 그때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주식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형 펀드를 가입할 때 예. 절세 계좌 활용이 가능하니까 예. 지금 미리 만들어서 한도를 좀 이렇게 늘려 놓으면은 그때 가서 다양하게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그 절세 투자 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 이런 포인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개발은 하고 있지만 예. ISA 계좌에서도 예.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2023년도에 개정되는 세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ISA 계좌에 있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는 게 실제 넘기는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디다 신청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이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회사마다 좀 업무 처리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이 부분은 저희 미래세대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보유한 ISA 계좌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자, 해지할 때에는 가입 기간이 일단 최소 3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절차가 이 ISA 해지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겠다라고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에는 해지 자금 전부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만 신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지점으로 직접 가셔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신청까지 끝났다라고 예. 하면 이 전환하기로 했던 금액을 실제 이체하시면 됩니다. 저희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계좌 번호 뒤에 숫자 22를 추가해서 그 계좌로 번호로 이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환 신청한 금액과 실제 고객님들께서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확인이 완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연금 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예. 이 ISA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까지 60일 이내에 다 완료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 60일이네. 네, 그래서 ISA 해지하고 이미 60일이 넘었다라고 하면 연금으로 전환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날짜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결정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해지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네. 나서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이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연금으로 어떤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또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첫 번째가 결국엔 수익률이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결국엔 모든 금융기관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고객분들이 운용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재밌는 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들이 분기마다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가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쵸. 그럼 과연 어떤 회사가 고객들의 수익률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연금을 운용할 기관을 선정을 하실 때 이 회사가 발표하는 공시 수익률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내 연금을 전환을 한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상품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없어. 네. 그런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가지로만 해야 된다. 네. 라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안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결국엔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것이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회사마다 거래 가능한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미래에셋대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연금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이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모두 이 펀드나 ETF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ETF를 연금에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희 미래에셋대우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는 이 예금, 적금, 리츠, ETN까지도 이 하나의 IRP 계좌에서 다양하게 분산해서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 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은 있지만 이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 하시기에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죠? 예. 저희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직접 펀드나 ETF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문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적합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전문가가 직접 선정해서 고객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 본업으로 바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저희 미래에셋대우에 완전히 일임해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요, 보다 많은 노후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셔서 노후에 생활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디 성공적인 노후 자금 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